중국어를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네, 2019년 기해년의 새해 인사드립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어색하네요. 또 인사 드리니까. 네. 네, 벌써 새해 첫 차이나 코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원래 밤에 방송하지만 오늘은 좀 아침 방송 스타일로 방송을 해봤는데 새해가 밝은 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또 2019년 새해라고 하니까 기분이 또 새롭습니다. 맞습니다. 신영 씨는 새해를 좀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너무 슬픈데요. 한 살 더 고양이들과 시상식 보면서 집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남규 씨는 뭐 새해 계획 따로 세운 거 있으세요? 새해 계획. 저는 일단 하나만 좀 세워봤는데 제가 또 스포츠 중계 같은 걸 하고 싶어서 이쪽을 조금 배워볼까. 와. 네, 계획을 좀 세워두곤 있습니다. 오, 멋있는데요. 뭐 다들 어떤 한 해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이분의 2019년도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차이나 코드의 송구 영신 페이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송구 영신 중국어로는 송지우 잉신인데요. 송지우 옛것을 보내고 잉신 새로운 것을 환영한다,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올해는 기해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를 기해서 뭔가 저도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올해는 새로운 컨텐츠를 자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올 한 해가 되니까 더 기대가 되는 페이쌤이었고요. 네. 이분은 또 하루하루 매일매일 송구 영신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링블링 한경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층입니다. 일단 저는요, 2019년이 됐으니까 뭔가 건강한 몸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네,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이 젊음으로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지금 2019년이 되니까 이제는 가꾸야 할 때다라는 게 제가 샤워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가지고요. 좀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또 다양한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를 할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하고 좀 결과적으로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네, 뭐 새해가 밝았다고 해도 또 저희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해도 늘 그렇듯 꾸준히 해나가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지나서 더 어깨가 무거워진 그런 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계획 하신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해가 아니더라도 늘 새로운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어디를 둘러볼까, 어디를 방문해볼까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만의 색채를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국이면 한국다운 그런 장소를 좀 많이 찾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관광지나 명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중국에는 또 그런 장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소중한 유적지나 뭐 가볼 만한 관광지가 정말 많은데요. 아니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걸 보면 뭔가 이 많은 관광지, 정원도 있고 건축물도 있는데 이거 한 달 동안 얘기해도 다 못 끝낼 얘기인데 이거 다 하시려고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또. 오늘은 그중에서도 네. 정말 오랜 세월 모진 비바람과 온갖 갖은 풍파 그리고 문화혁명까지 견뎌내면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의미 있는 명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의 호화저택이라고 합니다. 아니 호화저택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부자들이 지은 별장 뭐 이런 느낌인데 뭐 중국에 그런 유명한 곳들이 많은 건가요? 많지요. 많아요. 네, 중국의 역사 속의 부호들이 지은 이 호화주택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관광지로도 개발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집주인의 사후인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이 찾는 관광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자금성만큼은 아니지만 궁을 방불케 하는 규모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중국의 호화저택들 지금부터 차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 구경하는 거 참 재밌잖아요. 집들이 하는 마음으로 순위 함께 하시죠. 네, 중국의 역사 속 호화저택 탑10 10위부터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는 역사 속 호화저택 사이에 유일하게 순위에 속한 현대주택입니다. 자, 바로 광저우에 위치한 다이산장, 다이산庄인데요. 왜냐? 가장 비싸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하나로 663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아이고 배 아프네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곳인데요. 다이산장이 위치한 지역은 풍수가 좋기로 유명하고요. 단지가 들어선 곳은 용이 하늘을 나는 형상을 하고 있어서 더욱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63억 원이라고 하면은 로또를 대략 한 40번쯤 맞아야 하는 건가요? 다음 생에. 네. 부럽네요. 네, 9위는 허난성에 위치한 강백만 장원 칼발왈장유엔입니다. 이 청나라 시대 최고 부자인 강씨 집안을 그대로 보존한 곳인데요. 무려 1000여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주택으로 들어가는 주변의 마을과 학교 모두가 예전에는 강씨 집안의 일부였을 정도로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이 저택 안에는 33개의 정원, 150개의 건물, 73개의 동굴이 있고요. 뒤로는 우와, 동굴까지요. 그죠. 뒤로는 망산을 얻고 앞으로는 낙하강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좋은 풍수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내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국보급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이 나라의 귀족돼서 박물관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8위는 시장에 위치한 파랍장원 파라장유엔입니다. 파랍장원은 매우 견실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도 보존이 유일하게 완전한 또 티벳에서 가장 큰 정원입니다. 부탄 왕국 내 한 부락의 추장인 파랍이 지은 저택으로 현재는 본체 3층 건물과 57칸의 방이 남아있는데요. 약 17세기 정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파랍장원은 비참한 노예들의 삶의 한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파랍의 가족들이 호화롭게 살던 생활 환경과는 크게 대비되는 노예들의 생활 환경으로 악명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건축 역사를 지닌 동시에 노예들의 뼈아픈 삶이 함께 머물러 있는 곳 두 얼굴의 파랍장원이었습니다. 7위는 산둥의 모시장원 모시장유엔입니다. 지방 관료였던 모흥림이란 사람과 그 후손들의 주택으로 청나라 때인 1735년에 처음 건립이 됐고요. 짓는 데만 24년 정도가 소요된 곳입니다. 와, 네, 중국의 전형적인 봉건지주의 장원으로 중국 전통 건축의 보배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동서가 158m, 남북이 148m, 건축물은 총 480칸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길 잃어버리겠는데요. 돈이 얼마나 야, 이 한성 씨의 집안이 이렇게 넓게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보아 이 가문이 얼마나 부유한 집안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모씨 장원을 위해서 내려다보면 수도 베이징의 황궁인 자금성처럼 중앙선을 따라서 좌우가 엄격히 대칭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서 중국 민간의 작은 자금성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순위에 계속해서 장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정원과는 또 다른 개념인 건가요? 그렇죠. 정원은 집 안에 있는 뜰을 의미하는 거라면 네. 장원은 집, 가옥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 장원이라 함은 일반적인 그냥 하우스가 아니라 영주의 저택, 저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순위를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저희가 역사 속 호화 저택 차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 출발점에 떡하니 자리 잡은 게 현대식 호화 저택이었습니다. 10위를 보니까 광저우의 다이산장이 꼽혔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663억. 와, 이 정도면은 그 완다그룹의 왕젠린 회장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비싸거든요. 네. 사실 광저우 다이산장을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느냐고. 근데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뭔가 신비로움이 가득한 것이 아닐까라는 저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북쪽만 좀 소위 잘 산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별장으로 사놓고 계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공개되거나 열려있지 않다고 해요. 네. 중국인들의 부가 축적이 되면서 이런 초호화 별장이나 주택의 규모 그리고 또 금액이 계속해서 갱신 중이라고 하는데 뭐 관련된 기사도 종종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남규 씨가 저 600억 정도면은 왕지엔리는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 주셨는데 정답은 살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왕지엔리 회장이 영국 런던에 저택을 구입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 금액이 무려
1,4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야. 가이산장 두 채 값이죠? 어마어마하네요. 두 채를 살수 두 채 정도는 있네요. 살 수 있네요. 네, 또 그 중화권의 유명 배우 임청하 씨는 네. 남편으로부터 820억짜리 저택을 생일 선물로 받았다고. 아, 생일 선물. 네, 저도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아이고. 받았다는 기사가 또 화제였고요. 네. 왠지 뭔가 막 응원해주고 싶지는 않은 그런 기사들이었습니다. 네. 네. 좀 배가 아프지만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9위를 또 알아보니까 9위부터 나오는 이 호화 저택들이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궁궐보다 규모는 더 큰데 이게 개인이나 한 집안이 소유했던 게 더 놀랍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9위는 강백만 장원이었습니다. 뭐 재력을 숫자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라면 네. 이게 정말 엄청난 부를 축적한 집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가장 번성했을 때 강 씨 집안의 땅이 540만 평. 그러니까 얼마 이 여의도 면적의 약 2배 달했다고 하네요. 와. 와. 집이요? 네. 버스가 많이 아니에요, 다녀야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넓으니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넘어서 시안으로 가려면 강씨 집안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만큼 굉장히 넓은 양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재력도 재력인데 돈 쓰는 배포가 또 남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또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서태후가 침략을 피해서 도주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강씨 집안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서태후를 위한 행궁을 하나 지어줬다고 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서태후가 조금 사치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매일매일 잔치도 열어주고 또 100만냥이라는 그 당시 아주 통 큰 후원까지 아끼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100만냥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100만. 그죠? 강백만 장원이잖아요. 목소리 꼭 그렇게. 그래서 100만냥이었나? 네, 이게 바로 은 100만냥을 후원받은 서태후가 여기에 100만장자가 있는 줄 몰랐네? 라면서 강백만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고 하는데요. 100만냥을 후원한 백만장자가 강백만이 된 뭔가 우픈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네. 오. 이게 또 역사 이야기와 들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은데 네. 이어서 남은 순위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 속 호화 저택 탑10 6위에서 3위까지의 순위입니다. 6위는 산시성에 위치한 강씨 장원江氏庄园입니다. 가장 호화로운 토굴식 건물인 강씨 장원의 주인은 청나라 때 산시성 북부에서 가장 돈이 많은 지주였다고 하는데요. 베이징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오고 온갖 장인들을 모아 16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이 장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외관뿐만 아니라 8m 높이의 담이 장원을 둘러싸고 있고 높은 곳에는 포대까지 마련되어 있어 군사적인 이점까지 갖추고 있다는데요. 교묘한 설계와 엄밀한 구도로 지어져 있어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5위는 산시성에 위치한 황성상부 황청상푸입니다. 여러 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황성상부는 청나라 4대 황제인 강희제의 스승이었던 진전경이 모친을 위해 지은 집인데요. 진전경이 베이징에서 벼슬을 할 때 연로한 어머니의 상경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고향인 진청에 베이징의 자금성과 유사한 저택을 지어서 황성상부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19개의 정원, 640칸의 방이 있고요. 담장의 길이가 1,700m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머니를 위해 짓기 시작한 이 저택은 250년에 걸쳐 완공이 되어서 570년이라는 역사를 갖게 되었죠. 2010년에 5A급, AAAAA급 관광지로 격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4위는 산시성에 위치한 왕가대원 왕자다유엔입니다. 청나라 4대 명문가 중 하나인 왕씨 가문은 산시성의 부유한 상인 집안인데요. 약 600년 전 두부와 소금 장사로 돈을 벌기 시작한 왕실이라는 사람이 돈을 모아 짓기 시작했고 300년에 걸쳐 완공된 대저택입니다. 이 저택 안에는 교육시설, 방위시설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보면 사방이 막힌 폐쇄적인 구조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기 아주 편리한 개방적 구조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3위는 스촨성에 위치한 유씨 장원, 柳氏庄园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되고 규모가 가장 큰 지주의 장원으로서 유씨 장원에는 볼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서양식의 건축 양식과 중국식 건축 양식을 조화롭게 접목한 건물은 한 번 보면 절대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며 포드 자동차와 모던한 소파, 또 조각이 화려한 기둥과 대들보가 있는 침실은 이 건물 주인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나치게 화려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저택의 주인은요. 중국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살게 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쁜 지주 대표라고 하네요. 못된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며 사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요. 6위가 강씨 장원이었습니다. 강씨 집안이 청나라 때 산시 북부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었고 그때 이 장원을 지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다고요?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자수성가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잘 산 건 아니었어요. 조상 중에 위대한 업적을 쌓았거나 혹은 엄청난 직위를 맡았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부터 이 투잡이라는 걸 좀 알았나 봐요. 이때부터? 예. 이 옛날에도. 네, 옛날에도 이 예전에 강요조라는 사람의 할아버지가 낮에는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장사를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땅을 샀대요. 굉장히 네. 현명하죠. 네. 댓글을 잘하셨네요. 그렇죠. 돈이 어느 정도 딱 쌓이면 사람이 좀 이렇게 나태해지기 마련인데 맞아요. 이분은 참 쉼없이 끊임없이 돈이 많이 모였을 때에도 쉬지 않고 또 절약까지 하셔가지고 그 모은 부를 또 이어받아가지고 강요조가 바로 강씨 장원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으로 가문을 일으키게 된 거죠. 오, 그런데 또 그 반대가 3위에 나왔던 유씨 장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서 얻은 부로 이렇게 화려한 저택을 또 지었다고 하는데 뭐 40대 이상 중국인들은 이 집안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저는 이 유문채라는 사람의 진실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뭐 교과서에서 뭐 나쁘다라고 했는데 네. 한간에 또 7년 동안 유문채라는 사람을 연구한 학자가요. 네. 사실 이 유문채라는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돈이 많은 거주였는데 문제는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 이제 배척해내고 이 사회주의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표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악당으로 몰아갔다라는 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분의 진실이 뭔지 정말 너무 궁금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 악당으로 몰아간 그걸 보고 왔는지 네.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치가 심하고 악독한 사람이라는 걸 보고 왔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1900 이상 그 당시에 이 수입차들을 막 많이 모아가지고 뒀었대요. 그럼 사치가 좀 심했고 또 차를 보관하는 차 보관소를 만들기 위해서 촌민 23가구에 그 원래 있던 그들의 그 땅을 좀 짓밟아가지고 자기의 차 보관소 썼다. 뭐 이런 아까 뭐 차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포도차를.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봤었고 또 하나는 또 이 사람이 이제 아편을 피웠었는데 아편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여름에 아편을 피우는 곳, 또 겨울에 아편을 피우는 곳 따로 두고 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보고 왔거든요. 진실을 밝히고 싶네요. 네. 네. 이게 뭐 저희는 호화저택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네. 중국의 또 이런 무서운 역사까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마지막 순위만 남겨두고 있죠. 네, 이제 1, 2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중국의 역사 속 호화저택 탑10 마지막 1위와 2위 순위입니다. 1위 후보입니다. 호화저택인지 마을인지 모르겠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상가장원. 자, 그리고 건물 전체가 문화재감인 교가대원. 과연 이 중 1위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문화재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그렇죠? 자, 1위는요. 산시성에 위치한 교가대원이 맞습니다. 네, 저지하다 유엔인데요. 말 그대로 불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집성촌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저명한 상업 금융자본가이자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엄청난 번성을 누린 교씨 일가의 대저택입니다. 6개의 큰 정원, 20개의 작은 정원, 313칸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4위에 나온 왕가대원에 비해서 부지도 3분의 1, 건축 면적은 10분의 1밖에 되진 않지만 건축 양식이나 장식 조각, 또 내부 물건들은 훨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는 황제 궁전을 보려면 고궁을, 민간 주택을 보려면 교가대원을 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2위는 산시성에 위치한 상가장원 장자루항유엔입니다. 상가장원은 창씨 가문이 모여 살던 민가촌인데요. 상가장원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저택들이 범접할 수 없는 넓은 면적입니다. 약 1,500여 개의 방과 자연부락 4개가 한데 이어져 만들어진 상가장원의 건설 규모는 한종 민가 건물 중 최고로 꼽혔습니다. 때문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중요한 장소 몇 군데만 둘러보고요. 그래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현재 남아있는 장원은 원래 규모의 5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웅장한 곳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 정도면 집에서 미아 발생하겠는데요? 진짜로요. 네, 이렇게 탑10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1위는 교가대원, 그리고 2위는 상가장원이었습니다. 교가대원은 규모보다는 건축 양식이나 공예품, 그리고 상가장원은 규모로 압도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두 곳이 중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곳인가요? 네, 특히 교가대원은 역시 국가급 A가 5개, AAAA급 관광 명소입니다. 또 교가대원에는 5천여 점 이상의 물품들이 전시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국가급 박물관으로도 또 알려져 있고요. 또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가치가 매우 높아서 정말 많은 수식어와 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나 교가대원은 보니까 중국 영화의 거장이 영화를 촬영한 장소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사실 저도 영화를 통해서 이곳을 가장 네. 먼저 알게 됐는데요. 1991년 장이모 감독의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한 이 은사자상을 수상한 작품 홍등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네. 촬영 장소가 정말 예뻐서 어딘지 찾아봤을 정도라니까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중국의 역사 속 호화 저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분은 혹시 오늘 순위에 나온 곳 중에 가본 적이 있는지 먼저 페이쌤이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1위로 소개된 교가대원에 정말 가보고 싶은데요. 방금 보고 이제 싶은데. 홍등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홍등 영화 말고도 2018년도에 교가대원을 제목으로 한 성충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 교가대원의 정말 그 몇 대에 걸친 막 암투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되게 재미있게 다루고 있어가지고 저도 드라마를 되게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무려 16부작인데 그 배경이 바로 이 교가대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고 났더니 진짜 가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경 씨는요? 저는 아무래도 그 유씨 장원의 진실을 찾아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맞네요. 아니 맞아요. 왜냐면 유씨 이 유문채라는 사람이 중학교를 지어서 정말 건물 하나하나 가장 비싼 재료로 만들어서 무료로 학생들을 모집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의 진실은 무엇인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까 합니다. 같이 가야겠어요. 그 저희도 네. 궁금해지는데 다녀와서 꼭 한번 알려주세요. 네. 코너 초반에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최근 중국에는 이 호화 저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많은 화제를 낳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본 이 역사 속 호화 저택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차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상해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24살 박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상해에서 인턴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대륙의 출퇴근 시간은 어떤지 그걸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보안 검사를 해야 돼요. 双肩包大包请上监检记忆汇合。双肩包大包请上监检记忆汇合。双肩包大包请上监检记忆汇合。双肩包大包请上监检记忆汇合。 제 가방도 넣어주고 双肩包大包请上监检记忆汇合。 双肩包大包请上监检记忆汇合。 가방 매주고 大包请上。 지금 갈아타러 왔는데 사람들 보이시나요?
환승했는데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 딱 껴있어요. 여기서 막 내려가지고 보는데 이렇게 아침거리도 팔고요. 맥도날드도 크게 있고 이제 다들 출근하느라 바빠 보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마라탕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요새 한국에서도 마라탕이 엄청 인기던데 과연 이 중국 현지에서 먹는 마라탕은 어떤지 한번 같이 먹으러 가시죠. 네, 지금 마라탕집을 들어왔고요. 들어오면 일단 여기서 이렇게 그릇이랑 집게 짚고 이렇게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먹고 싶은 거를 고르면 돼요. 그럼 저도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거 담으러 가볼게요. 저는 여기서 일단 야채를 먼저 넣을게요. 일단 맛있어 보이는 거 담고 저는 이거 완자 좋아해서 완자도 좀 담을게요. 버섯도 담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팽이버섯. 이건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지금 주문 들어간 거고 저랑 친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로 요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번호가 불릴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게요. 네, 저희 주문한 거 드디어 나와가지고 완전 영롱한 이 빛깔. 저희가 아까 추가한 거 다 이렇게 추가돼서 나왔거든요. 너무 맛있겠죠?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저는 중간 맵기로 해가지고 살짝 매워요. 그 마한 맛이 살짝 오고 있어요.